네, 안녕하세요. 정통국어 0601 35페이지 이제 소설 적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이 봄봄이라는 김유정의 소설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가장 해학성이 넘치는 소설이다. 해학성이라고 하면은 웃음을 유발하는 이 웃음 속에 하지만 날카로운 비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을 해학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직하고 순진한 나와 장인의 행동은 웃음을 짓게 하지만 이게 이제 해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웃음을 짓게 하지만 사실 이 웃음 속에는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숨어 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줄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봉필이라는 마름의 머슴이다. 그래서 나는 머슴이고요. 봉필이는 마름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주인, 지주가 있고 그 사이에 마름, 그리고 소작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지주가 땅을 워낙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 나눠서 소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한 명 한 명마다 이 땅을 맡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나중에 지주한테 일정 그 수확량을 주는데 이 소작인이 또 너무 많으니까 지주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이 마름이라는 중간 관리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치면은 이 소작인이 가장 낮은 거죠. 마름이 그래서 이 소작인을 좀 수탈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의 딸 점순이 이 봉필이라는 마름이 있고 여기 밑에 나가 지금 이 봉필 마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이 봉필의 딸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이 대릴사위라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머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서 빨리 점순이와 혼인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장인이 될 봉필이는 나를 장가들여줄 생각을 않습니다. 봉필이가 나와 점순이를 결혼시키지 않는 이유는 점순이 키가 아직 너무 작다, 아직 덜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순진하고 우직한 나는 얼른 점순이의 키가 커지기를 빌기도 하고 꾀병도 부리고 또 집을 나가겠다고 때도 써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봉필이가 교묘하게 꿰고 어르고 해서 나는 언제나 지고 맙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친구의 부추김과 점순이의 묘한 반응에 자극을 받은 나는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봉필의 공갈과 매질로 이어지지만 나는 이번에는 지지 않고 결사적으로 장인의 급소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데 이때 나를 부추긴 점순이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봉필의 편에 서서 나를 비판합니다. 나는 맥이 턱 빠져서 봉필의 매질을 그냥 맞고만 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는 마름이라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수탈의 상황을 웃음을 유발해서 해학적인 문체와 특히 어수룩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의 어수룩한 모습 자체에서 또 웃음이 유발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인님, 저 성례, 결혼, 혼례를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봉필이가 성례고 뭐고 이 점순이의 키가 미쳐 자라야지 하면서 그냥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래서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계약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해야지. 이 계속 덮어놓고 잘하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겠다라고 했으니 이게 기약도 없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장인님이 다 이 나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래, 너 일 많이 했네. 이제 결혼시켜줄게. 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나가 또 점점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작년에도 결혼시켜준다 해놓고 안 시켜줬고 올해에도 그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고 그러면 어때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단. 이 점순이는 어떤 친구냐? 간단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썩 예쁜 계집애는 아니래요. 마치 꼭 내 아내가 되어야 할 만치 뚝뚝하게 생겼다.
이 뭉툭한 게 감참에 같다. 직유법을 활용해서 점순이를 묘사를 해주고 있죠. 점순이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둥글고 커다란 눈이 서글서글하고 좀 지쳐서 찢어졌지만 입은 톡톡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점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동안에 이제 나가 일을 하고 결혼시켜주세요, 장님. 얘가 봉필이죠. 얘기하면은 점순이는 딱히 별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갑자기 너 계속 일만 할 거야 라면서 쫑알거려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 했더니 결혼시켜 달라고 해야지. 뭘 어떡해.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하고 도망칩니다. 그러자 이제 나도 좀 용기를 얻게 된 거죠. 아, 점순이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좀 장인님한테 강하게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배경이 1930년대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주, 그리고 중간 관리자 마름, 맨 밑에 노동자 소작인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름인 장인이 강자로 등장해서 이 약자인 나를 계속해서 막 때리고 이 노동 착취하는 거죠. 이 나와 점순이의 결혼을 빌미로 임금을 주지 않고 고된 일을 시키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구장님한테 또 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장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이 다 조금 굽힙니다. 자,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이 구장님의 이 수염이 꼬랑지 같다. 그리고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탁 튀기며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악성 웃음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웃음을 유발하면서 이런 지배층, 이 강자들의 모습을 약간 비판하면서 좀 떨어뜨리는 거죠. 이들의 이 위상을. 그리고 또 빅모님은 참새만하다. 이런 식으로 좀 웃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무지하고 어수룩한 나가 독자에게 사건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이 독자는 나의 어수룩함, 우스꽝스러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 작품은 강한 해악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장이 이제 이 장인과 한편이 되어서 이 나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래, 네 말도 맞아 이러면서 좀 달래줍니다. 이 나의 의견에 동의를 먼저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근데 너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안 하면서 이 도망이라도 치면은 그거는 손해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어. 하면서 이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굉장히 순박하고 약간 아는 게 잘 없어가지고 여기에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에 이러면서 이런 나가 잘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이 협박을 약간 은연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또 다시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와 달리 결말, 절정. 결말, 절정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5단계가 있을 때 마지막 부분을 바꿔놓은 거죠. 왜 바꿔놓았느냐? 이 작품의 마지막을 더욱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절정 부분에서 그 봉필이가 나를 막 때려, 매를 막 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해소되면서 결말에서 좀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바꿔놓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막 매질을 하는 그런 이렇게 끝을 내서 해학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줄게 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봄에도 결혼을 시켜주지 않았고 올해 봄에도 그러면은 안 시켜주겠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당연히 안 시켜주겠지.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 제목의 본봉 이것도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의미로 지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장인이 나를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나가 막 반격을 하니까 점순이가 점순이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 이제는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뭔가 다
맥이 탁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반항할 힘도 안 남은 이런 식으로 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래서 이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서 특히 해악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래서 어리숙한 나와 교활한 장인 사이의 갈등. 그러면 요거는 외적 갈등 중에서도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사건의 서술 역순행정. 아까 이 절정과 결말을 뒤바꿔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속어, 방언, 비속어 이런 거를 사용해서 향토성, 현장감 주고 있고 해악 속에 날카로운 비판을 실어서 이런 지주, 마름, 소작인 이런 좀 불합리한 구조 1930년대의 농촌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문제 몇 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지금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신뢰성이 높지는 않겠죠. 우리 객관성이 높은 시점. 그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었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가장 주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다는 X. 그 다음에 2번. 혼인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장인은 나의 말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죠. 야, 얘가 키가 다 커야지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이러면서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 그리고 3번. 자, 나의 성격. 굉장히 순박하고 처음에는 장인만을 고지고대로 잘 듣고 막 그러죠. 그래서 착하고 우직하고 어리숙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에 남은 문제도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